오늘은 저희가 토킹 ASMR 해볼 건데요. 제 필사 노트를 읽어볼 거예요. 제가 만든 키링, 제가 사준 북커버. 저부터 해볼게요. 구의 증명부터를 읽어볼게요. 우린 비슷한 속도로 자랐다. 나는 나와 비슷하게 작은 구가 좋았다. 더 높거나 낮지 않게 비슷한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것만 같아서 내 투박한 말을 가만히 듣던 구가 맑은 허공에 시선을 고정하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대꾸할 때면 손가락 끝이나 정수리나 명치가 시렸다. 그런 나를 담이 찾아내고 망설임 없이 내게로 왔다. 왜 웃으세요? 커서 그랬다. 언제나 담이 먼저 움직였다. 나를 오랫동안 곤란에 빠뜨리지 않았다. 너와 나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네.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함께하겠네. 그때 내겐 그런 여유가 없었다. 타인의 말을 구기거나 접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여유. 나는 잘 가라고 말하지 못했다. 눈물. 하지만 진짜로 가지는 마, 이모. 내가 일단 잘 가라고는 하는데 그러는데 그래도 아주 가지는 마. 쉬엄쉬엄 가. 자주 돌아봐. 여긴 너무 흉하잖아. 이모도 잘 알잖아. 이모가 나를 먼저 잊으면 안 돼. 가는 건 이모가 먼저 했으니까 있는 건 내가 먼저 할 거야.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 말을 왜 해주고 싶었냐면 나는 아무 희망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살고 싶었는데 그건 바로 담이 너 때문에. 희망 없는 세상에선 살 수 있었지만 너 없는 세상에선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음은 너 없는 세상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 안녕 하고 말했는데 안녕으로만 끝날까봐. 그런데 너는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지. 내가 어쩌지도 못하게. 나에게 화가 났어. 내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널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내 마음이 널 괴롭게 했다. 처음뿐 아니라 우리 함께한 지난날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널 괴롭혔고 괴롭히고 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일까? 다른 이들도 그러할까? 죽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 만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태어나고 죽었지만 아직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 다시 태어나 다른 존재로 만난 너를 내가 사랑하게 될까? 다른 존재인 나를 너가 사랑해줄까? 그 역시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너 아닌 그 어떤 너도 상상할 수 없고 사랑할 자신도 없다. 우리가 빛에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지구 끝의 온실. 뭐가 옳은 건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세계를 말하는 것이 이상했다. 프린빌리지 바깥의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인류 전체의 재건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만큼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 그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내팽개쳤다. 그 사실만은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버려진 우리가 세계를 재건해야 할까? 아마라와 데니가 호들갑을 떠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치수 씨의 시선이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치수 씨가 이 순간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마음에 모두 주었던 이 프린빌리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끝이 결코 오지 않기만을 바랐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도 여기에 내 마음이 아주 오래도록, 어쩌면 평생 동안 붙잡혀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잠긴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레이첼이었다. 내게 약속해. 우리가 더 이상 온실에 머물 수 없게 되면 너를 계속 따라갈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동안은 언제나 그렇게 하겠어. 그게 우리의 거래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알아도 이곳을 일단 떠나면 언젠가는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게 될 거야. 나만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정비사는 아니니까. 레이첼은 지수가 팔을 분해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한참 뒤에 짧게 덧붙였다. 달라진 것도 있어. 그래? 지수는 약간 긴장하며 물었다. 뭐가 달라졌는데? 감정의 변화. 어떤 감정? 너에게 끌림을 느껴. 지수의 손동작이 잠시 멈췄다. 아, 지수는 레이첼의 시선을 피했다. 다시 손을 움직여 기계 팔을 분리했다. 당혹스러웠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손은 습관적으로 움직여 작업을 하는데 생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애초부터 자신이 무엇을 바랐었는지 지수는 이제 알 수 없었다. 이따금 레이첼이 보여주는 혼란스러운 시선, 그게 좋았던가?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건 바라지 않았다. 농담이겠지. 지수가 중얼거렸다. 레이첼은 대답이 없었다. 시선으로부터 정세롱. 족같은 일이 화수에게 일어났다. 족같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될 줄 몰랐지만 유해한 남성성을 그보다 잘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야. 개 이름 같은 아리는 내 이름이다. 이거부터 읽어줘. 해가 지는 곳으로. 최진영. 진아. 도리가 내 볼을 쓰다듬으며 나를 불렀다. 부탁이야. 차에 들어가서 자. 잠결에도 고개를 저었다. 우린 같이 있어야 해. 그래야 안전해. 그 말을 잠들기 전에 했는지 꿈속에서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 말인지 도리가 한 말인지도 헷갈린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말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마음에 나만 알아보는 저 운명을 타투로 새긴 것처럼. 불행이 바라는 건 내가 나를 홀대하는 거야.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망가뜨리는 거지. 난 절대 이 재앙을 닮아가진 않을 거야. 재앙이 원하는 대로 살진 않을 거야. 진아를 닮고 싶었다. 진아처럼 먹고 마시고 거르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진아가 아니고 진아는 고유하고 우리는 달랐다. 나는 조금씩 재앙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는 것을 진아가 눈치챌까봐 두려웠다. 그제야 궁금증이 생겼다. 진아의 머리칼은 어째서 빨갰을까? 진아를 볼 때마다 아릿하게 전해지던 통증이 다시금 느껴졌다. 처음 본 순간부터 멀고 아득했는데 아름다움이 먼저 내게 다가왔고 말을 걸었다. 먼저 내 손을 잡았다. 그 느낌은 평생토록 남아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나를 초라하게 하고 남은 삶을 시시하게 만들 것이다. 겨우 스치는 인연으로 남으려고 우린 이 추운 땅에서 만난 걸까? 서로를 나눈 걸까? 첫눈에 반한 걸까? 한때 예술가를 꿈꿨다.
했던 사람으로서 사랑에는 결말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결말을 원해서 스스로 매듭을 짓더라도 매듭은 매듭일 뿐, 매듭 다음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건지의 사랑에는 매듭이 없다. 내 사랑에도 매듭은 없다. 아직 못 읽었는데 읽고 싶네요. 아가미 구병모. 모두 어제가 되어 부질없어진 인물과 사건의 나열들. 현재까지 여파를 미치고는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한 흐름들. 그는 과거를 명시하는 글자들을 단지 무료함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만 내려다보았다. 그가 어제의 세계를 읽는 동안 실제 세계는 변화와 요동과 전복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는 무언가를 숨가쁘게 따라잡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인 머리나 응결된 얼음만큼의 비중을 간직하며 급속 냉각되어 빙산에 갇힌 의식만을 유지하고 살아갈 꼭 그만큼의 연령만 있으면 되는 나날들. 그러다 삶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필히 물속에서 죽으리라. 원래 연가 감정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해도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오래 엄마를 포기 못한다며 붙잡았으면서도 엄마를 하루에 몇 번씩 아무도 모르는 데 갖다 버리는 상상을 한 적 있어요.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마침내 엄마가 떠났을 때 나한테 슬픔보다 먼저 큰 부피로 찾아온 건 해방감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말이죠. 자신에게 결여된 부분을 남이 갖고 있으면 그걸 꼭 빼앗고 싶을 만큼 부럽거나 절실하지 않아도 공연히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자신에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리어 좋아하기도 하는 모순을 보여요. 양쪽의 세계에 걸쳐진 감정은 서로 교환되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껏해야 적정 수준에서의 은폐가 가능할 뿐이에요. 칼끝이 천천히 쇄골에 내려와 닿는 서늘한 감각에 고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 데다 반감마저 솟아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너랑 달라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으며 징그럽거나 무섭거나 최소한 낯설다는 말 대신 예쁘다고 해줬다고.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라고 머뭇거리며 물었을 때 처음부터 숨기고 있었던 노력이 허무할 만큼 그녀는 산뜻하게 비록 범숙한 위로에 불과하더라도 너는 너일 뿐이라는 말로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었다고. 그런 걸 보면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상기시켰던 타인의 기준이나 눈길이나 호기심이나 그로 인한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이 실은 별것 아닌 우려하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조바심을 낸 지레짐작이었으리라고. 그것에 이루 말할 길 없는 어쩌면 분노에 가까운 서운함마저 느낀다고. 다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강아가 예전에 당신을 어떤 방식으로 싫어했든 간에 그 싫음이 곧 증오를 가리키지는 않다는 것을. 그건 차라리 혼돈에 가까운 막연함이라는 걸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 흔들리고 기울어지는 물 위의 뗏목 같아요. 그 불완전함과 막막함이야말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마음과 앞으로의 운명에 확신이라곤 없다는 사실뿐이지 않을까요? 끝났어.